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0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가을이라서 천천히들 놀러 다니시면서 그렇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침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말을 조금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에 기침하면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침 하면은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갑자기 내가 기침하다가 그러면서 쓰러졌다. 그러면은 머리가 아파서 쓰러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좋아져야 된다니까. 장이 안 좋아지니까 또 이게 기침이 나잖아요. 이게 문제야, 문제. 네. 자, 염전님, 명경님, 부자되세요님, 도도왕비님, 황금양봉님, 그리고 인보님 어서 오시고요. 무휼님도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모두 어서 오세요. 그리고요. 형준님, 노가리님, 역대급으로 힘들어요. 맨날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네. 송현님 어서 오시고요. 산소탱크님, 그리고 예쁜 하늘님, 긍정의 힘님 어서 오시고요. 들꽃님, 눈큰새우님, 황금우조님, 단풍이님 어서 오시고요. 눈큰새우님이 우상향이에요? 왜 이름을 또 이렇게 바꿨대? 네. 그리고 예스님님 어서 오시고요. 네. 폰으로 게임 중이었어? 좋아. 네. 그냥 그렇게 있으세요. 염서양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은노님, HSJ님 어서 오시고요. 스님 용심을 버려야 돼요? 무소유를 가야 돼? 원태호님 어서 오시고요. 네. CGV에서 3명밖에 없었어요? 이런 영화를 이상한 거 본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블랙 아담은 뭐예요? 네. 잘 모르겠다. 한사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신규로 수익이 나는 거하고 마이너스가 메꿔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면 마이너스 30%짜리가 20이 되고요.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그냥 빵에서 시작한 게 플러스 10이 됐어.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플러스를 보고 못 보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재 시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냐가 중요한 거죠. 나중에 어떤 것이 더 좋아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손실이 회복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노영금 만들기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성환 아빠님도 반갑습니다. 데이제비제이님, 김꼬꼬님 어서 오시고요. 태호 어머니님 반갑습니다. 부자 오빠님, 프리티 꽃님님, 유영일님, 김재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요즘에는 이부자 말고 이부자 영향을 받은 또 누군가 나타난 것 같아. 네. 어제부터 계속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이부자 학원 차린 거 아니야? 네.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는다. 어떻게 해야지 이쁨 받는다. 그런 거. 성투사 방송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사랑받는다. 뭐 이쁨 받는다. 그런 거. 야, 내가 해보니까 잘했어요. 막 간증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 학원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아무튼 웃겨요. 네. 동신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박순희님. 김혜자님, 백호님, 빨강망토님, 행복한 가정님, 바이언님, 부자복리님, 미스김님, 실시간님 어서들 오시고요. 그리고 해바라기님, 펭귄님, 현우의 꿈님, 박경옥님, HF우님도 반갑습니다. 네, 둥천사님, 그레이스님 모두 반가워요. 네, 그리고 뭐 어디까지 했지? 이게 지금 마우스도 망가져가지고 지금 아주 난립니다. 마우스도 갑자기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네. 어디가 있지? 어디까지 했어? 네. 아무튼 네. 제가 혹시라도 이름 안 불러드린 분들은요. 네. 안 불러드린 분들은 네.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게 마우스도 이상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네. 자, 아무튼 됐어. 몰라.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내일 사러 갈 거예요. 마우스가 갑자기 마탱에 가버렸어요. 네, 원경님, 아영이님, 호이투님 어서 오세요. 네, 이 부자가 애들 키우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좌표 찍어주면서 이영란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갑시다. 셀리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이제부터는 네, 출석 못 불러요. 마우스가 지 멋대로 움직여요. 지 멋대로 움직이고 아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저녁 방송 켰는데 갑자기 망가졌다니까는.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금 노트북에 있는 거 갖다 껴놨더니 마우스 요걸 바꿨어요. 요걸로 바꿨는데 노트북에 있던 거거든요. 원래는 내 거 좋은 건데 망가져서 네 바꿨어요. 근데 뭐 그렇게 돼버렸어. 주가가 떨어져서 못 사요? 그러니까 네 마우스 사게 시장 좀 올려주라고 했지 내가. 자, 오늘은 어땠어요? 뭐 어때? 그냥 그렇잖아. 네. 뭐 그냥 그렇잖아요. 뭐 사실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네. 별거 없잖아. 저는 유선 마우스만 써요. 무선은 배터리 교체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무선만 씁니다. 별거 없었어요. 오늘 상황을 딱 보시면 일단 아침에 좀 돌려주는 모습이 좀 있었다. 이게 마우스가 지금 계속 이 지랄이요. 네, 이 마우스는 갖다 버려야 되는데 에이 진짜. 자, 아날로그로 돌아가서 해야지. 네, 휠을 돌리지 말고 아날로그로 합시다. 클릭으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어제 시점이 여기까지 타고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한방 까고 내려가서 이제 저점을 잡았으니까 됐어요. 저점을 잡았으니까 됐으니까 요 저점을 쿠팡이 있었구나. 쿠팡으로 사면 되겠네. 나는 내일 다이소 하려고 그랬지. 왜냐면 마우스는 다이소 거가 좋아요. 왜냐면 조금 쓰다가 버려버려야 되거든. 금방 망가져가지고. 네, 제가 워낙 마우스를 좀 혹사시키잖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사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저점 지지라인 때가 돼요. 여기 2200포인트 여기 라인이 제법 좀 강한 지지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인 때 여기가 이제 저점 지지라인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 시점을 일단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다 보시면 되겠고,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갭상승한 부분들을 깎아먹었다는 거죠. 네, 갭상승한 거를 깎아먹어가지고 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특별하지 않죠. 오늘 상황 보시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매도로 갈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매도가 사실은 매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37억이에요 이거 잘 봐봐. 네, 막판에 다 땡겨버렸어. 이거 막판에 뭘 샀냐면 삼성전자 샀어요. 막판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없지? 네,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죠. 삼성전자를 샀어. 막판에요. 오늘 삼성전자 수급 동향 보세요. 삼성전자. 네. 여기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요것도 막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분위기가 좀 딱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매수가 딱 들어왔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모양새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계속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막판이 쭉 들어왔죠. 네, 기관들이랑 뭐 다 집어넣는데 그거 다 받아먹은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삼성전자 매수한 거 보이세요?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많이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매집 단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매집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일단 안 오르고 있는 게 맞아요. 왜? 얘네들이 매집을 하려면 가격이 싸야 된다고 그랬죠. 원하는 가격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원하는 가격으로 가야 되니까 올리기는 좀 벅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완용이 같은 개관들이 문제. 맞아요. 배신자들이 계속 나와. 이게 기관이 문제지. 뭐 금융투자 원래 그랬다 치더라도요, 연기금은 또 왜 파냐고. 지금 그리고 증환펀드는 왜 안 들어와요? 네, 다음 주야? 이번 달 안에 들어온다 했잖아. 원래는 오늘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증환펀드 왜 안 들어와? 언제 들어오는겨? 뭐요 도대체? 희한하네. 이 정부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번 달 안에 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는 아마 안 시킬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공매도 과열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조금 더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조치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을 딱 보니 한 3% 빠졌다. 오늘 한 5% 빠졌다. 근데 공매도가 오늘 조금 많이 관여한 것 같아. 그러면 다음날 공매도 금지인 거야.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고 1900선이 깨지면 투입된다고요? 그럼 지금 번다는 평생 못 들어옵니다. 네. 지금 1900포인트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1900포인트가 올 수 없는 이유는 외국인 매수가 없으면 오겠지. 네. 지금도 매도를 계속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어. 코스닥 쪽에 보면 코스닥 쪽에 보면은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형태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뭐 이런 것들 거의 헬게이트가 열린 상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스닥 쪽에 있는 것들도 이제는 게임주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2차전지 우리나라 저기 뭐야 이부자가 계속적으로 좋아하면서 노래 부르던 2차전지도 조만간은 또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올라가긴 좀 벅차겠죠. 그리고 대신에 다른 종목들이 받아주면 돼요. 다른 종목이 받아줘서 주가를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계속 이제 어느 일정 구간대에 내려왔을 때 매집을 계속해서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되는 거지. 압수수색도 잘 못한데 지난번에 도자기 문화청인가 거기서 도자기 압수수색 하다가 그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렸다잖아. 그게 얼마짜리라고? 700억짜리라고 했나? 1200억짜리라고 했나? 하여튼간에 몇백억짜리 도자기 깨트려가지고 경찰이 압수수색 하다 그랬다네. 네. 그랬대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단 얘기지. 아휴,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네. 그 옆에서 이제 막 그랬대요. 그 도자기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조심해야 된다고. 제발 좀 조심하라고 막 그랬는데 그걸 톡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깨트렸다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상을 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문화재인데 보상을 해준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거 뭐 본드로 붙일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지금 우리가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시장이 어떻게 오든 올라가 줘야지 되는데 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네. 올라갈 수 없는 발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판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곤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 이렇게 되겠니? 설마 뭔가라도 있겠지. 뭔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매집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금 뭘 해야 돼요? 막 배당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사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은행에다 예금 들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갔어. 뭐 국채를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채보다는 그래도 주식이 낫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에 자리가 없대잖아요. 은행에 번호판 뽑으면 2시간 3시간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면 금리 5%짜리 예금 적금 들으려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시죠? 이 예금 쪽으로 자금이 몇십 조씩 몰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왜 그쪽에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예금에도 넣어놓자. 금리도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넣어놓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이 아주 난리가 나요. 은행이 호황이에요, 호황.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뭘 알려주고 있냐면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분들만 봐주고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이 완전히 지금 초호황의 그런 뭐 상태예요. 아침에 번호표 뽑으면은요 오후에 가서 일을 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은행주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수익이 좋아집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이 지금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실적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정기요금 지금 기본 5% 이상 나오잖아요. 네, 5% 정도 나오죠. 5%. 왜냐면 기준금리가 3%인데 예금이 5%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6%, 7%대도 나온다. 7%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7%대도. 5%는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5%. 근데 여기서 금리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금리 더 올라가요.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6%대가 기준이 될 거고요. 네,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더 올릴 테니까 그러면 금리의 끝자락은 어디냐라고 보면 지금 요 정도가 끝이 아니겠는가. 예금 드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많이들 해요. 지금 바로 이제 지난달에 바로 지난달에 예금 금리가 3%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지나면서 5%로 뛰었어. 예? 5% 뛴겨. 그러니까 요걸 해지하고 요로 갈아타는 거지. 계속 이렇게 되는데 뭐 연말에 8%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금리 인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금통위가 한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내년 연초가 되면 우리나라가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의 속도, 긴축의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미국의 금리가 이제 연말 시점이 됐을 때, 4.5 정도 나와야 한다라는 게 지금의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지금 4.5가 나오려면 0.75씩 두 번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블러드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진짜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4.5% 나온다. 그리고 4.5%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년 초에는 이 금리 정책을 정책 지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리고 결정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러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니까 뭐 금리는 요 정도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미국의 금리는 5%를 맥시멈으로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우리도 5% 기준금리 5에서 길게 가면 6% 요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이렇게 못 올려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대출이 많아가지고 중국은 한번 무너지면 IMF 온다 이런 얘기 올 정도로 상당히 좀 위협적인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무너지면은 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가계대출, 중국은 기업대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가계대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진짜 뭐라고 할까 거지가 속출할 수가 있어요. 뭐 다 죽을 판이에요 진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애매하게 된 구간이 뭐냐면 집을 샀는데 집값이 고점일 때 산 거지. 고점일 때 샀어. 그리고 빚을 내가서 샀는데 집값은 떨어졌어.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이 확 늘었죠. 이자를 못 갚겠어. 이자를 더 이상 못 갚겠어. 집을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자 했는데 집값이 왕창 내려갔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 팔아서 빚을 갚게 되면은 남는 돈이 없어. 이렇게 돼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빚 갚고 나면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 막 이렇게 돼버린 부분입니다. 뭐 주식 같은 경우야 사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털고 나면은 그냥 뭐 없어 라고 하면 되죠. 왜냐면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빚을 지지 않고 뭐 신용을 썼다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기 때문에 원금이 그래도 1%는 남는단 말이지. 근데 집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빚을 다 갚고 나서 남은 돈으로 살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네? 살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진짜로 거지들이 속출하게 되는, 깡통이 속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못 올리고 있는데 금리를 쉽게 못 올리니까 이게 계속 죽잖아요. 계속 죽어. 이 금융시장이 계속 죽어요. 계속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거대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좀 나오게 되고 매도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이 정부에서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없으니까 아까운 거야. 왜냐면 지금처럼 외국인들 매수가 보세요. 지난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는 떨어졌어요. 주가는 떨어졌지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거 봐요. 자, 지난번에 요거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6월달에 떨어진 포인트 한번 봐보세요. 6월달에 떨어진 데가 언제? 6월달 여기서부터 여기가 2700포인트거든요. 2700포인트 수준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훨씬 더 많죠. 봐보세요. 외국인의 매수가 많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700포인트를 제가 바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700포인트가 지나가면 뭔가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2700포인트에서 시작한 매도가 진행됐다가 지금은 요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때 만약에 100만 주가 있었다 그럼 지금 120만 주가 있다는 이야기요. 이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매집밖에 아니야. 매집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준의 금액이 지금 들어와 버린 거잖아, 밑에. 이 정도 수준에 있던 게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금액이에요, 금액? 돈이야, 돈. 돈이 들어왔다고. 이 정도 수준의 돈이요. 그러면 주식은요? 여기서는 10개밖에 없었겠지만 여기서는 12개, 15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냥 매집이야, 이게 매집. 높은 데서 팔아서 떨어뜨려 놓고 밑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관들이 여기다가 더 떠넘겨주고 있잖아요. 기관들이 외국인한테 주고 있어. 개인들도 외국인한테 주고 있어. 나중에 외국인들이 뭐 할 것 같아요? 공매도로 지금은 수익을 냈지. 나중에 주가가 바닥 잡고 이제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간 다음에 밑에서 다 받아가지고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면 또 거기서 외국인들 또 다 수익 냈다 그러면서 또 그 외국인 욕할 거 아니야. 그렇게 욕하지 말라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 따라가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인데 수익을 내기 위한 건 당연하겠지만 주식수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6월 달에 제가 한 방송 기억나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우 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급하다. 매우 급하다. 뭐가 급한지 모르겠어. 왜 급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역이 급해요, 지금. 급하게 떨어뜨려가지고, 급하게 뭔가 물량을 밑에서 계속 주워먹고 있어요. 개인도 털으라고 그러고, 외국인도, 기관도 털으라고 그러고, 털어진 물량은 내가 다 받을게. 그러면서 지들이 다 받아가고 있어요. 희한하죠?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줘야지 되는데, 그 부분을 이미 뛰어넘고 있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만약에 2400포인트까지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해준다 그러면은 지난 2000 뭐 여기 3월달 요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외국인 매수가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급하게 저렇게 하는 이유는 조만간 뭐 연말이기도 하고 이 상황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끝날 것이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어요. 매집을 하는데 이게 자 매집 들어갑니다. 그럼 주가가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주가가 당장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5조를 줬어요. 5조 원. 5조 원을 주고서 자 주식시장에 가서 매수를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이거 하루 만에 다 쓸 수 있어요? 아, 우리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그 돈 남겨놓으면 좀 그래. 오늘 뭐 1000억 원 정도 쓰고 4조 9천억이 남았다. 그게 뭐 근질거려가지고 그죠? 손이 근질거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참을 거야? 그러니까 자금을 일단은 많이 터트려 버렸잖아요. 많이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 자금에서 나타난 현금을 가지고 다시 매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매집하는 시간이 지금 얘네들이 오씨 이것 봐라 라고 얘기한 구간을 생각해 보면 옆으로 진행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죠. 배당주도 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배당주들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런 주식들 사놨을 경우에 수익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대형주 쪽에 주가 매수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공매도 환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매도 환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 왕창 때린 것이 3전부터 시작해서 등등등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환매는 분명히 여기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는 얘기요. 지금은 여기는 코스닥 쪽 환매거든요. 환매가 아니고 코스닥 쪽 공매도,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아무리 그쪽에 많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쓸어 담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그 매수를 지금도 계속해서 환매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말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공매도 환매도 분명히 들어오고 있어요. 환매도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공매도 환매는 일단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하락은 끝났다 봐야 돼요. 왜? 공매도로 환매하는 입장은 또 뭐겠어요? 내가 여기서 공매도를 쳤어. 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공매도로 수익 난 거를 실현을 하려면 환매,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다시 사들여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지수도 사야 되겠지. 그러면은 공매도 플러스 알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시장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매도 환매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공매도가 안 나와요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얘기지. 그리고 매집이 들어가는 건 좋은 얘기고 매수가 들어가는 건 좋은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관이에요. 기관. 얘네들은 무슨 생각인지를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얘네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 왜 이러는 겁니까? 나는 진짜로 궁금한 게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공매도 아니 뭐지? 손해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왜 계속 팔고만 있지? 뭔가를 얘네 해줘야 되는데 아 왜 기침이 더 심해지지? 갑자기? 아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관들의 그런 어떤 뭐 생각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요. 이쯤 됐으면 말이에요. 이쯤 됐으면 바닥에서 매수를 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팔고 있잖아? 개입을 안 하잖아요? 아직 바닥을 얘네들이 안 잡았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너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부분으로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공매도 환매는 그런 식이에요. 맞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공매도는 이제 끝났어. 공매도가 끝났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뭔가 더 큰 카운터 펀치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지금 어리 빠져버린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건지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가 봐. 아니면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돈이 없을 리가 없어. 매달 삥 뜯어 가잖아요. 뭐 장이 어렵든 경기가 어렵든 뭐 어쨌든 간에 매달 삥 뜯어 가잖아.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 돈 쌓아놓고 있는 건가? 나중에 얘네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이제 그 큰 자금들을 계속 운영 자금을 쌓아놓고 있다가 주가가 반등할 때 막 갖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 저는 살아있는 게 좋아가지고요. 네. 날 것으로 마셔줘야죠. 아, 물을 많이 마셔요. 안 그래도 물도 많이 마시고 약도 먹고 뭐 몸에 좋다는 거 목에 좋다는 거 다 마시는데 아 이게 기침이 되게 오래 가네요. 네, 되게 오래 가. 이 부자가 오늘은 안 왔어요. 왜냐면 2차전지 소재가 좀 떨어졌거든요. 소재가 좀 떨어져서 오늘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거기는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 게 약간 그러죠. 그게 있잖아요. 뭐지? 인버스를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뭐 2차 전지를 얘기했다가 요즘 정체는 잘 모르겠고 오늘은 그 뭐지 걔가 왔어. 누구야? 제자인 것 같아. 제자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가 딱 하고 와줬어야 되는데 오늘 제자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제자가 또 아침부터 출근하고 있더라고요. 학원이 조금 네 여기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나? 아니 세보 말고 뭐 오늘 이상한 애가 나왔던데 또 네 근데 완전 똑같아. 네 완전은 그 흐름이 완전 똑같은 게 맨날 뭐 희망회로 돌리고 있네. 맨날 그런 얘기. 제가 코대원 먹었어요. 네 어제 코대원도 먹었고 뭐 그랬는데 잘 안 났네요. 에휴 뭐 어쨌든 네 뭐 그들이라고 해서 뭐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죠? 네 뭐 자기들은 이제 뭐 수익 잘 난다 하지만 그 얘기는 혹시 뭐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분위기가 또 그렇잖아요. 네 손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막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나 또는 그런 어떤 관점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아유 괜찮아요. 좀 지켜보세요. 좀 더 가셔야죠. 라고 얘기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네.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빨리 극복해주고 싶은 거야. 극복해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급하게 올라가는 거, 막 그냥 막 두 배를 실어버리는 거, 막 급등주 막 하는 거, 이런 거 상한가 가는 거, 막 이런 거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사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런 거 사서 수익 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다 부자 됐지. 네. 이렇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프로폴리스도 당연히 하고 있죠. 스프레이도 하고 있고 그때 그 우리 베드로님이 보내주신 뭐 그 꿀하고 뭐 그 섞어서 하는 것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코데원도 먹고 있죠. 물도 마시죠. 뭣도 먹죠. 뭣도 먹죠. 아주 그 다음에 또 뭐도 먹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이 기침이 좀 오래 가요. 아무튼 좋아질 날이 오겠죠. 말을 계속해서 그런가 봐요. 말을 자꾸 하니까 아무래도 말을 안 할 때보다는 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놀러 다니는 거 좋아요. 오늘 요즘에 이제 뭐 가을이라 날씨도 좋은데 놀러 다니시고 해야지. 화천기계 고점에 팔아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종목들이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종목들이 계속 돌아다닐 거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반드시 팔아 먹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럴 때가 있죠. 내가 만약에 주식을 높은 데 샀어. 높은 데 샀는데 매물대는 위쪽에 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래갖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네. 내가 매수한 가격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왜 이러니? 잠깐만요. 뭘 하나 쪽쪽 빨면서 할까? 오늘은 홀스를 하나 빨면서 해봐야 될 거다. 뭘 좀 빨면서 하면 좀 괜찮아요. 왜 기침이 방송하니까 더 많이 나.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 한 달도 안 됐지 뭐. 그래서 이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주가가 어차피 1시간짜리가 괜찮아요. 이제 30분만 더 하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요만큼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가 계속 이렇게 상황이 나오다가 반등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아직 도달을 못했다. 이 자리에 도달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고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럼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들을 봤을 때 이 포지션이 여기 라인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시점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본전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될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서 물려있는데 아직 내가 본전이 안 왔거든? 그럼 매도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뭐 추가 매수 이거 보세요. 얘들도 밑에서 보면 추가 매수 들어가잖아요. 약간 물타기 개념이 좀 있어요. 물타기 개념을 통해 가지고 물려있는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려있다가 요 정도에서 다들 물렸을 거란 말이지. 요 정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끝낼까 말까 다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중간에 조금 애매하게 반등 나오는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요 근처에 왔을 때 팔까 말까를 고민하시면 되는데 이 지점에서 뭔가 수익을 좀 더 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추세가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주식을 팔고 안 팔고는 사실 뭐 여러분들 자유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런 종목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것도 마이너스 40%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네?
마이너스 40%까지 갔었던 주식이지만 이 40%까지 갔었던 주식이 저렇게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팔아먹기 위함일 수도 있고 진짜로 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팔아먹기 위함입니다. 네? 대부분 팔아먹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노려가지고 적당히 팔아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수익권에서 팔아먹고 뭐 팔아먹지 않은 기업들은 또 이게 좀 많이 떨어져요. 주가가 좀 많이 빠지거든요. 여기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만 떨어진 상태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그다음부터는 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본전권이나 아직 매물대에 도달하지 않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두세요. 하지만 매물대를 넘어갔거나 아니면 본전권에 들어왔는데 계속 비리비리하다, 이상하다 라고 한다라면 그 시점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40%짜리가 마이너스 5%대 됐을 때 애매하다 싶을 때 매도해도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마이너스 40%짜리 이렇게 했는데 한 50%, 60% 먹고 팔았으면 이 화천기계는 100%도 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팔아먹으면 되지. 이거 3,000원에 2,900원이 평단가예요. 2,900원이 평단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했었던 거잖아. 네?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탄생을 합니다. 많이 탄생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탈출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재미삼아서 작전하거나 엿먹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서 변동성이 나올 때 그냥 딱 팔고 떠나시면 돼. 우리가 공구음원 이런 거 계속 얘기해드렸죠. 공구음원 그때 누가 8만원 간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파는 거야. 공구음원하고 그때 또 뭐가 있었지? 뭐 같은 재료 있었잖아요. 여러 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파세요. 뭐 신라젠 이런 것들은 다 파셔야 돼요. 네, 다 팔아야지. 이거 안 팔고 뭐 한겨? 아직 손실인데요. 손실이거나 아니거나 이거는 일단 상한가를 2번에 줬잖아요. 이런 급등에서는 매도 포인트 가져가는 게 맞죠. 그 이후에 또 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겼을 때는 매도 치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을 테스트하는 구간 화천기계가 맞아요. 아, 노터스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터스 노털 됐나? 네, 얘는 어떻게 됐어요? 뭐 안 봐도 끔찍하다, 그죠? 아우, 야, 이거 개인들이 얼마나 10분의 1, 10분의 1이야. 마이너스 90%. 응? 43,000원에서 4,000. 와. 이런 진짜 이런 데 당하면 이건 네, 어차피 여기서 끝난 거지만 그 이후로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탄생한단 말이죠. 이런 거 좋다고 들어가 가지고 물리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물리면 답이 없어요. 끝장에 이런 거 산 사람이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으면. 왜냐면 이 거래량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 또 여기서 또 터졌어. 상한가 갈 때. 여기 또 산 거지. 또 사가지고 또 물렸지. 이때 가격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네, 이게 9,500원. 지금 반토막이야 또. 이때 샀는데도 반토막이요.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고점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뭐 지금 같은 때 보면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점권 이 밑에서 샀는데 그냥 재수없게 물렸어. 그런 거는 괜찮다니까요. 많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 아니,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 이거는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매수를 했는데 물려가지고 한 30% 40% 까였다.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률이 내가 마이너스 50%야.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밑에서 사가지고 물렸어. 마이너스 50% 나왔어. 시장도 빠졌잖아. 시장이 올라갈 때 보면 얘네를 다 올려주게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애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장이 저평가됐다라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 떨어진 상태에서 뭐하고 있어요? 매집을 한다고 그냥 옆으로 기어다니고 있잖아. 올라갈만 하면 떨어뜨려 놓고 떨어질만 하면 또 살짝 올려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 뭐 회복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주 미미해. 그러니까 속에서 찬불이 나죠.
손에 천불이 나는 거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거 다 털어버리고 그냥 현금 만들어가지고 또 수익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셀? 박셀? 이런 것들 사는 사람들 참, 이거 여기서 끝난 건데, 이미 여기서 끝난 거 아니요? 박셀바이오? 네. 이건 진단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아남전자도 있어요? 아남전자도 그래요? 18,900원이요? 저 옛날에? 이거는 그래도 좋아지고 있네요. 그래도 18,900원 한번 기대해봐요. 이거 10분의 1 토막인가? 이거는 뭐 10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나? 이런 게? 이런 것들은 물타기로 무조건 들어갔어야 돼. 밑에 이렇게 죽이는, 이거 감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남도 그때 뭐 시끌시끌 해가지고 한동안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니네. 네. 189,000원이요? 18,000원 아니고? 뭐라고요? 189,000원이 어떻게 나와? 이거 저거 해가지고 그런 거, 액면 분할을 했어도, 액면 병합이나 분할을 했어도 189,000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본 감자 들어가고 189,000원이 어떻게 나왔지? 액면 분할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가격이 다 변할 텐데 뭐, 그죠? 네, 여기서 샀다고. 감자도 당하고 막, 야, 이런 건 밑에서 받아야 돼요. 네, 밑에서 더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분명히 말했죠. 감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거의 10분의 1 토막, 이것도 안 돼. 막 완전 박살 나요. 진짜 막 거의 휴지처럼 변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가장 손해 보는 것들은 누구라고? 이게 예전에 저기 제가 무료 방송, 무료 강의인가 거기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손해 보는 게 누구요? 여러분일 것 같지만 대주주가 가장 많이 손해 봐요. 주식을 들고 있는 대주주가. 왜냐면 여러분들은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이 대주주들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을 잡을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똑같은 짓거리를 합니다. 뭐래요? 매집을 하게 되죠. 더 산단 말이야. 개인들은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요. 네. 그게 해버리거든. 하고 나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는 다 본전돼요. 손해보는 게 이제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여기서 이걸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업들 많아요. 한창 같은 경우도 그랬지. 이런 포지션을 조금만 잘 노리면, 이 감자 이후에 여기 요 기간, 여기 한 10년 되거든요. 요거 해놓고 나서 와락 올려버리잖아요.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10배 올라가는 것 같대?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바닥이 어딘지, 어디서부터 올라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저런 부분들을 한번 건드리게 되면 아주 세게 가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하이닉스도 그때 이게 현대전자였지. 하이닉스도 그때 국민주 해가지고 아주 뭐 지랄. 네, 이거 감자 했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 가잖아요. 응?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살아나는 기업들은 감자 이후에 진짜 죽다 살아난 애들이요. 죽다 살아난 애들이 그렇게 성장성을 크게 가져가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많이 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10년, 20년 그냥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자하고 나서 이런 격전의 시기에서 참여하지 말고 한 5, 6년, 많게는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참여하면은 그래도 좀 낫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013년, 14년 때, 요때부터 매수하시면 괜찮았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이렇게 감자가 있고 죽다 살아난 것들, 그런 것들은 또 그것도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또 다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보면 상장 폐지 기업들도 막 계속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살아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괜찮아?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괜찮잖아요. 다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월급 종목 이번 달은 패스했어요. 네. 원래는 월급 종목을 뭘 하려고 했냐면 그 호텔신라하고 기업은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영 상황이 좀 그지 같아 가지고요. 네. 그냥 패스했어. 이번에 휴일도 막 끼고 그래가지고 애매했어. 그래가지고 패스했습니다. 뭐 그 돈 모았다가 다음 달에 좀 더 사요. 네. 더 사시면 되잖아. 자, 시장이 지금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이 부분을 어떻게든 회복을 해줄 거예요.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죠. 1년이 걸리지도 모르고 2년이 걸리지도 모르고 3년이 걸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전고점은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게 시장이에요. 다시 시장인데 중요한 건 3년 후에 만약에 전고점을 넘어간다라고 치면 이 3년 안의 기간 동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분명히 횡보와 그 다음에 돌리는 기간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과거에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조정받고 한 1년 반 조정받았죠? 그래서 여기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추세를 돌리는 지점, 요 지점. 여러분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게 레버리지를 써야 될 때를 한번 봐보세요. 레버리지를 써야 될 때는 언제냐면 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요 자리가 될 거예요. 레버리지를 쓰세요. 이때는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레버리지를 쓰시라고. 이 코로나가 와서 죽더라도 또 사. 레버리지 쓰면 돼요. 이 이평선이 모이게 되면 지금 보면은요 아주 희망적인 게 뭐냐면 간격이 좁아지고 있어요. 아직은 우하향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얘 지금 골든크로스 나왔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조금 올라가주면 아마 2300에서 2400포인트 사이에서 요거 120일 이평선까지 끌고 내려가지고 같이 만날 거란 말이죠. 얘들이 옹기종기 다 모일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이면서 옆으로 올라가든 누워지든 이렇게 되면 지금 200일선 300일선까지 다 올라오게 되고 얘네가 가장 늦게 오겠지만 결국에는 수렴은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2400포인트 전후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렇게 된다라면 그 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였다라고 한다라면 크게 벌어진 상태였다 그러면 좀 오래 걸리고요.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조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것은 지금 만약에 이런 위치에 와 있다. 반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내년 연초에 뭐 이런 효과 나온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나온다 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지금 요 정도 수준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200에서 끌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돌아서는 자리까지 시간이 제법 걸릴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내년 상반기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좀 시원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어요? 요 기간 동안에 수익이 안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 기간 동안에 수익이 계속 나와요. 시장은 요거밖에 안 올라가지만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만 종목에 대한 포지션은 계속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매집을 해주거든요. 계속 매수를 해주게 되거든요.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면 주가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삼성전자를 때리면서 다른 거 올리든 다른 거 올리면서 다른 뭐 삼성전자를 떨어뜨리든 뭐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이 포지션을 맞춰가면서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데 특정한 범위에서 유지해 나가는데 계좌들은 종목은 계속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서 넘어가야 되냐면 지금 여기가 정말로 외국인들이 의도하고 있는 매집이 맞다면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야지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2300, 2400포인트에서 얘네들 내놈에서 만나게 되고요. 2400포인트 전후로 아마 위쪽이 될 것 같죠? 그 라인에서 201선까지도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러면 요 기간이 아주 접전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요 기간 동안 여러분들 계좌는 많이 좋아집니다. 그냥 막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올라가 상관없어. 쭉 올라간 다음에 좀 들어왔다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여러분 계좌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계좌가 뭐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죠. 그리고 어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어제 뭐 좀 그랬다 하더라도 그저께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 시점에서 여기까지 뭐 한 2%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실제로 계좌는 이때에 대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종목들이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변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지금은 그게 제일 필요한 위치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급등주를 따라가 가지고 뭐 갑자기 급등 수익을 낸다거나 주식을 싹 다 팔고서 뭐 새롭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방법이나 패턴, 투자 패턴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중에 뭐 각자에게 맞는 부분이 있을 거야. 종목을 계속 늘려서 많은 주식을 갖고 가서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두 종목에 몰빵 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의 패턴은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수를 늘리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단 수습을 해가지고 돌리면서 쳐내고 현금을 만들어서 다시 복구를 시켜서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것들에서 수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종목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대신에 종목이 하나씩 두 개씩 치고 올라간다거나 또는 뭐 그럴 때 좀 팔아먹는 거 있죠, 그죠? 뭐 팔아먹고 현금이 생기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다든지 해서 평단가 낮춰주고 반등이 나갈 때 진행을 해주는 거,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맞으면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초보이기도 하고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다가 돈이 지금 없어. 문제는 이거야. 돈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방법을 쓰기가 애매해요.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싹 팔고 새로 사기도 애매해. 뭐 새로운 종목을 계속 사기도 애매해. 종목 수를 계속 늘려가기도 애매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게 있잖아요. 생존형이라고 하지. 생존형. 현실에 가장 적합한 그런 투자 방법은,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이상적인 거 말고요. 워렌 버핏처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좋지. 누구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투자의 규제, 그 사람처럼 막 그냥 바닥에서 왕창 몰빵 쳐가지고 대박 터지면 완전 좋을 것 같아. 그런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상상할 수 있지. 저 밑에서 그냥 바닥 키고 있을 때 완전 대바닥에서 왕창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와장창 수익 내고, 그럼 너무 좋겠지. 그건 이상적인 거 말고요. 그거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면 하면 돼. 난 그쪽에서 수익률이 높아.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어렵잖아, 솔직히. 그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거 되시는 분은 없잖아. 그거 됐으면 여기 있지도 않겠죠. 그거 됐으면 여기서 그냥 슬퍼하거나 위로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에게 가장 맞는 게 무엇이냐? 자, 월급 500만원인데 5천만원어치씩 쓰면 안 되죠. 한 달에 5천만원씩 버는 것처럼 돈을 써버리게 되면 500만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500만원에 맞춘 계획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요. 500만원씩 받게 되면은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5천만원은 매달 갈 수 있다. 나도 5천만원씩 해서 매달 가고 싶다. 이러면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현금화 시킨 것을 주식을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적립식이죠. 조금씩 모아가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금 조정장이기 때문에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반등을 치고 넘어갈 때 얘네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목 숫자를 계속 줄이면서 현금을 점점 늘려가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그때 되면 조금씩 다른 종목을 늘려가시면 돼요.
현금이 지금은 없어도 돼요. 왜냐면 아직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위치가 아니잖아요. 나 현금 없는데 어떡하지?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고. 주식 못 사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근데 주가가 이제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해. 이때도 돈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돈을 다 쓰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 잘 놔두고 회복이 가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더 빠르게 본전을 찾아서 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가셔야죠. 지금 2700까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계좌가 거의 본전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0포인트까지 가려면 20%로 올라가야 돼. 20%. 응? 20% 올라가야 된다고. 시장이요. 여러분 계좌는 20% 시장 20% 올라갈 때는 한 25% 좀 올라갈 거거든요. 25에서 30%.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 계좌 손실률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20%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계좌는 플러스 근처까지는 가겠지. 만약에 플러스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 손실 기록할 거 아닙니까? 응? 시장이 20%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계좌를 갖고 그랬다라면 시장보다는 더 상승률은 좋을 겁니다. 그럼 염수왕님은 2700 가면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계좌가. 중요한 건 뭐였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투자 시점은 어디냐? 여기란 말이야. 3300. 근데 2700만 가도 본전이래.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투자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시겠냐고.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만 와도 본전이래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냔 말이야. 이 얼마나 멋진 투자를 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3100부터 사셔도 되고요. 3000부터 사셨어도 되고요. 어쨌든 2700보다 높은 데서 사가지고 와장창 물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만 올라가도 본전이래잖니. 그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잖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점 몰빵은 그거는 고점이 몰빵된 걸 먼저 해결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대형주는 그래도 좀 낫겠지 뭐. 그거는 조금 기다려봐요. 뭐 매집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여튼 몰빵은 가장 큰 문제가 돼. 이게 뭐 장이 많이 올라가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몰빵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또 고점에서 몰빵 친 거면 그거는 고생해야죠. 네, 고생해야 돼요. 고생해야지 뭐 그거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네 죽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잘 못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손실이 났지만 잘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어 하실 거 없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잘 해오고 계십니다. 장이 빠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걱정합니까? 그죠? 장이 올라가면 다 올라갈 거 아니야. 장이 올라가면 우리는 그동안 더 이상 서름 받은 서름 받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여기 장 올라갔을 때는 뭐 했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것저것도 사고 뭐 차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따뜻한 물은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방송하다가 가서 받아올 수도 없고 네 별 수 없잖아요 지금. 네 따뜻한 물 좀 연료 좀 보내줘봐. 여기 어디 모니터에서 이렇게 꺼내자. 으악 그랬고 답이 없잖아 지금. 네 이제 방송 끝났어요. 네 지금 끝났어. 끝났다고. 이제 10시가 됐잖아요. 10시가 돼서 끝나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끝낼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니까 됐어요.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기침하다가 기절하면 돼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장이 뭐 하루 이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뭐 내일도 또 주말이니까 변동이 있겠죠. 들락날락 한 것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천천히들 네 그렇게 따라오세요. 어차피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면은요 시장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냥 유지만 잘 해주시면 나중에 올라갈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받게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침하는데 머리가 너무 울려서 아파가지고 네, 올해는 못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록 합니다. 고생도 하셨고요. 네,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